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는 분들, 돈키호테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며 매주 목요일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매주 목요일 돈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뾰로롱 마법봉 봉선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게 바꿔드리는 마법봉 봉선미입니다. 아유, 감기 심하게 걸리셨네, 우리 봉선미 전문가.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목요일은 우리 동키 여러분들의 우아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알뜰하고 살뜰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요즘 평균 수명 자체가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오래 사는 거, 장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요런 거에 대한 비결,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젊은 사람들까지도 꽤 많이 관심을 가져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1순위가 건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게 빠진 장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사람이죠. 친구, 가족, 뭐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맞죠? 글쎄요. 아니에요? 아닌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족과 친구가 당연히 곁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은 노후에도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이후에 쓸 돈을 미리 나눠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후에는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어르신들이 돈이 제일 무섭다, 뭐 돈이 제일 큰 효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도 채 안 되는 49.3세다. 이런 기사 봤거든요. 진짜 한창 일해야 되는 나이.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막 이런 나이. 돈 진짜 많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퇴직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실제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울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요즘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를 넘기기 어렵다 보니까요.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을 불안한 경제활동으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도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바빠서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거나 제대로 준비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래서 노후 생활 전문가라는 자격증까지 있대요. 맞습니다. 노후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물어봤더니 물론 소득의 불안정, 즉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보가 없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돈키호테를 모르시네. 이 대답하신 분들이 돈키호테를 아셔야 되는데 그죠? 글쎄 말이에요. 에이 참. 그러니까 은행 가서 적금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근데 노후 자금 모으려면 뭘 해야 되지? 요즘은 적금도 이율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보들을 얻는 창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얼마를 준비해야 노후에 적당하지? 내가 노후에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니까. 네, 물론 노후에 1인 가구가 또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등 차이가 있겠지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월 생활비의 경우 최저 생활비는 월 200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270에서 300만 원 정도고요. 다소 넉넉한 생활비는 400에서 5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을 그것도 매월 끊이지 않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김충남 전문가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나누면서도 진짜 이 금액? 평범한 직장인이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얘기 듣고 나니까 금액 듣고 나니까 더 막막해지기도 하고 이거 내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들도 말씀드리고 또 노후 대비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수백 수천 번을 강조를 드려도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노후는 너무나 먼 얘기 같고 당장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바쁜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고 벅찬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노후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모르는 건 아닌데 벅찬 거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밀어두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노후 대비해야겠다. 마음 먹으실 수 있는 계기를 드릴 겁니다. 먼 나라 얘기 말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처럼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또 준비를 시작했는지 실제 사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잘 돼 있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나처럼 잘 안 돼 있었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 대비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들어볼 오늘의 사연도 그런 얘기라는 건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기대해보면서 함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우리 집도 이것저것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남들은 벌써 노후 준비다 뭐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이것저것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이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외벌이 가정이고요. 월 소득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집 대출은 없고요. 아이들 교육비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월 보험료는 9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래저래 저축도 잘 안 되던 터라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저희 두 부부의 노후 불안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40대 주부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런 가정 참 많죠. 월 수입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남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남는다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해서 노후 대비까지 하기에는 조금 막막한. 그러니까 못 벌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노후 대비까지는 못하겠는. 네. 야, 이거 우리 집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연에 공감하실 거고요. 또 저 역시도 참 공감이 가는데요.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또 알아보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연하다. 엄두가 안 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1년, 2년 시간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이 야속해. 금방 가. 너무 금방 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망설인 것뿐인데 1년, 2년이 진짜 후딱 가버리니까. 네.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전문가한테 도움 필요하다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사연자님은 연금에 대한 준비를 원하셨어요. 사실 월 생활비에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 그동안은 없었던 여유 자금을 빼낸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우선 매달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정 지출 금액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교육비는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보험료를 살펴봤습니다. 98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 중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납입하는 남편의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월 보험료가 21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사망보험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쭤보니까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가능은 하지만 전환 시에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전환하는 거여서 사실은 저축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자, 봉 전문가님의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서 남아있는 해약 환급금 요걸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낸 돈에서 불어야 되죠. 늘어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돈으로 연금이 책정된다. 이거면 연금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동기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가입한 보험 연금이 맞는지 종신인데 연금도 가능해요인 건지 네. 요 두 가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꼭 두 차이점을 기억하셔서 내 건 어떤 건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 계속 살펴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98만 원의 보험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왜요? 가입한 보험 중 일부의 보험 상품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40대 중반의 나이여서 아직까지는 인상폭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셨겠지만 10년 뒤 또 20년 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현재보다 상당히 크게 높아질 거고요. 은퇴 후에도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었네요. 사실은 갱신될 때까지는 내 보험이 갱신형이다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시고 갱신되는 보험료도 문제지만 계속 내야 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갱신형으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는 보험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갱신형 보험이라고 따로 표기되지 않고요. 네. 또 비갱신형 특약을 기준으로 해서 납입 기간이 적혀서 증권에 찍혀서 나오다 보니까 아, 나는 20년만 납입하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갱신형 특약의 의미는 20년 이후에도 계속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 중 갱신형 특약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만 납입하면 보험료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5년 갱신형이다. 그러면 나는 20년 납입 후에 끝나니까 5년 있다가 늘어나고 또 5년 있다 늘어나고 4번만 늘어나고 끝이겠지가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죠. 네, 100년 만기, 100세까지 난 보장받는다. 그럼 100세까지 계속 내는 겁니다. 5년마다 늘어나서 20년 내내, 그러니까 20번 내내 5년마다 늘어나는 걸 20번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내가 100세까지 산다면. 이 평생 내는 겁니다. 갱신형은 5년마다 그냥 재가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갱신형 보험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엄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을 보니까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받았는데 동키분들도 헷갈린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때 날 도와줄 수 있을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내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보험 제대로 내가 있는 돈만큼 여러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험 네. 사실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살펴볼 때는 기존의 보험들이 98만 원 보험료를 통해서 비갱신형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4인 가족 보험료 60만 원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게 된 잉여 자금 40만 원은 10년납 변액 연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가면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갱신형이 싸니까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9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요율이라든지 위험 요율이라든지 또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입한 시점이라든지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비갱신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10년이나 또는 5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얼마간에 내가 병력이 입원이나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특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사를 잘 선택해서 연령과 또 특이점에 맞게끔 설계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갱신형보다도 오히려 보험료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상담 받아보시면 구체적으로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만 원 정도의 여윳돈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우선 변액연금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라고요? 네,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아하, 그랬군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변액연금이라는 거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동기분들도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개편 후에 오전으로 옮겨오기도 했고 보리니 분들을 위해서 변액연금이란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변액연금보험은 실적 배당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드리는 상품인데요. 무엇보다도 노후에 사용할 자금이다 보니 안정성을 위해서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또 원금의 이자까지 보장한다거나 또는 스텝업 기능을 가지고 스텝업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적립금이 변동될 때마다 보장 지급 금액을 높여주면서 한번 높아진 적립금은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변동되지 않는 상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텝업 기능이라는 게 있군요. 네네.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진다라는 스텝업 기능. 그러니까 적립금이 변동될 때마다 보장 지급액을 높여주는 그리고 한 번 높아진 적립금은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변동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상품. 네.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고정 지출인 보험료를 줄여서 이제 노후 연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신 건데 변액연금이 수익률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상품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변액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겁내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안정성이죠. 노후자금인데 당연히 안전한 상품이셔야죠. 네. 제가 앞에서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는 연금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변동되지만요. 연금 개시 시점 시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확정 이율로 최저 보장이 되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주는 투자형 상품인데 수익이 나면 돌려주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확정 이율로 보장이 된다. 오, 이거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확정금리형의 의미는 최저 연금액을 투자 수익률과 관계없이 보증한다는 점인데요.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점은요. 가입 후에 연금 개시 시점까지 중도 해지를 하지 않으셔야 보증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상품별로 5에서 7%의 이자를 보장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해지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다. 네네. 근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죠. 중간중간에 돈이 네.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노후 자금이니까 끝까지 가져가야 되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서 꼭 필요한 돈은 인출이 가능하겠고요. 1년에 12번 쌓여있는 해지환급금에 한 번에 50%씩 중도 인출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인출 기능이라는 맞습니다. 것도 들어가 있다. 네네. 앞서 월보험료로 98만 원 지출하던 내용을 60만 원으로 낮췄고요. 잉여 자금으로 노후를 위해 변액연금 플랜을 제안해줬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연금을 몇 세부터 받게 되시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지금 네.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우선 연금의 납입 기간은 5년 납부터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데요. 40대 중반이시다 보니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했고요. 월 40만 원씩 총 4,800만 원의 원금이 저축되게 되는데요. 네. 최저 보장 7%로 불이가 되면 원금은 1억이 넘는 돈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65세부터 연 5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 500만 원이면 월 4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신토록이요. 최저 보장 7%가 가능해요. 그럼요. 와. 7%로 판매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얼핏 보면 10년 동안 40만 원씩 넣는데 나중에 연금 수령이 꽤 클 줄 알았더니 4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납입은 10년이지만 수령은 65세부터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을 거고요. 월 40만 원은 최저 보증 지급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난다면 또 더 많은 연금 액수를 수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최저로 보증 맞습니다. 지급되는 액수다. 네네. 수익이 난다면 그 이상의 연금 액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된다라는 거는 10년 동안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붙는 건 10년이지만 그 뒤로 오래오래 살아계실수록 더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오래 사실수록 좋다. 뭐 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연금의 기본 취지는 노후에 어디선가 100% 현금의 개념으로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형태여서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나올수록 좋겠지만 어디선가 현금이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된다는 건 금액의 크고 낮음을 떠나서 노후에 굉장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요. 사실상 연금은 노후에 사실 자식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라고 할 정도로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자식보다도 연금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네, 사실 건물주가 현금이 없어서 점심밥을 굶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현금은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연금은 생활자금이 어디선가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조건에 가장 큰 메리트를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반드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또 한 가지,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금액, 즉 40만 원의 연금을 40대가 아닌 30대가 10년을 똑같이 불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원금 4,800만 원이 최소 보장으로도 약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월 지급되는 연금 액수도 40만 원이 아닌 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은 최소 보장 금액이고 거기에 수익이 나면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들이 변액 연금의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가입 시점이 30대로 좀 젊어졌을 네, 네. 뿐인데 맞습니다. 그게 20만 원씩이나 더 늘어나네요. 음. 매달 받는 돈이. 오늘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고정 지출인 보장성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커지고 납입 기간도 100세 납에서 20년 납으로 줄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내셔야 되는데 20년 동안만 내는 걸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사연자분의 변액 연금 노후 플랜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마련된 잉여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둘째, 노후자금은 빨리 시작해서 오래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진짜 강조에 강조 또 강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자,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